네, 방문가게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학 여기 극복 전략이랑 공부법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1, 2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아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경영학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경영학은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학은 정부의 그 운영에 대해서 배우는 그 모든 지식을 다 정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죠. 행정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과목으로 또 유명하고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이 행정학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공무원 시장이 좀 어떤지 시장 분위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 인혁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시험 과목의 어떤 시험 제도를 전문 과목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세 직렬도 있고 세무 직렬도 있고 교정 직렬도 있고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각각의 직렬마다 시험을 봐야 되는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가 되겠고 각각의 직렬마다 전문 과목을 배치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 직렬은 행정학이랑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일단 첫 번째, 국어, 영어, 한국사의 난이도가 과거의 선택 과목 제도 시절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시험이 엄청 쉽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난도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학습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량. 이 학습량 자체가 좀 감소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사 90점 이상 받으려고 하면은요, 정말 도자기 이름 하나까지 다 외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 시험에서는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지금 이거 보십시오. 행정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선택 과목 제도에 비해서는요, 전문 과목 제도에서 행정학의 난도가 높아졌다. 즉 바꿔 말하면요, 학습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이제 배우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요즘의 행정학 시험 범위 자체가요, 학부 시험보다 학부에 있는 과정보다 조금 더 많은 범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분량이 좀 문제인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렬의 어떤 TO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쉽게도 다른 직렬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정직이라든가 뭐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타 직렬에 비해서 일반 행정직의 TO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특히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을 비교해서 봤을 때 지방직 TO, 일반 행정직 TO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 내가 만약에 초시생으로서 공무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제시하시던 분들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초시생이 되었을 때 다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빠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깔때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좀 적체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좀 늦다. 이유는 TO가 감소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초시생으로서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물론 그 공부 능력이나 몰입도가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당연히 단기 합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지금 행정학이라는 과목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경쟁력으로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시면요, 합격 예측 프로그램에다가 내 점수를 입력을 해서 내가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를 한번 가늠해 보게끔 되어 있어요. 뭐 다른 학원에서도 합격 예측 프로그램은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지방직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있어요. TO에서. 그러면은 그분 1등 점수가 과목별로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에 대해서 나 몇 점 몇 점 받았다 입력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분 점수가 저는 기억에 좀 남아요. 가령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점수가 우리 학원에서 배운 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이 다 100, 100, 100, 100이에요. 그리고 행정학이 70점이에요. 이번에 24년도 지방직 구급 데이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데이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설을 세워보죠. 그분은 전략적으로 행정학 공부는 조금만 하고 다른 네 과목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설을 세웠다면 이건 어떨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과목이 만점이 나온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행정학이라는 과목도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분이 점수가 안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설을 또 세워보는 거죠. 그분이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해력이 부족했다면 다른 과목이 그렇게 100점씩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그럼 그분이 불성실했기 때문이다. 요건 더더욱 아니겠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처음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은 내가 어떤 과목을 정복하고자 할 때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이게 정말 이해가 중요한 건지 어떤 건지 이게 문제가 분명해야지만이 이 과목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학의 문제점은요. 이해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분량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량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5과목 중에 한 과목 요 분량으로 생각하고 행정학을 접근하게 되면은 내가 탈이 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분량이 차이가 나는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이해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그 많은 분량을 공부하는데 더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행정학을 들어가야지 이 과목에 대해서 선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된 후에 행정학 난도 추세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총 6개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국가지방직, 23년도 국가지방직, 24년도 국가지방직 이렇게 6번의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려웠던 행정학 시험이 있고 무난했었던 행정학 시험이 있거든요. 어려웠었던 시험은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보면 23년도 국가직 그리고 24년도 국가지방직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헬정학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그만큼 좀 어려운 행정학 시험지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해당 시험에서 75점에서 80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뭐 붙는데 합격하는데 악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닌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시험을 잘 보면 시험은 붙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건 이렇게 무난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점을 인지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그 문제는 뭐냐? 정확한 문제는 분량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강 후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 지방직 9급에서 써주신 분은 행정학이 100점이 나왔죠. 요 당시에 요 분이 물론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행정학 시험 자체가 무난했었기 때문에 100점도 가능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23년도 지방직 9급 마찬가지입니다. 95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95점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3년도 국가직 시험 한번 보십시오. 행정학 80점 받고 9급 최종적으로 붙은 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분의 실력이 부족했던 거냐? 그게 아니죠. 요 분은 그 해에 치러진 국가직 7급에서도 붙었거든요. 그럼 이분이 실력이 부족했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행정학이라는 것은 9급이든 7급이든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분도 이제 23년도 국가직 9급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80점을 받고 이제 붙었던 케이스가 되겠죠. 24년도 국가직 9급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95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땐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인천 우정직 수석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좀 드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량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재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압축적으로 행정학을 전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설명은 자세하게는 합니다. 당연히 교재는 압축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4년도 국가직 9급 85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지방직 9급도 많이 어려웠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80점 받으면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80점입니다. 이런 분도 이제 80점 받았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점수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 제가 이제 군무원 시험 데이터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일반 행정직 TO가 감소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가급적이면 2번이 아니라 3번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4월 달에는 우리가 국가직을 보고 6월 달에는 지방직을 보죠. 예, 그리고 7월 달에는 군무원 시험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방직에서 끝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군무원까지 이제 같이 시험을 봤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랑 한국사는 공인인증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요. 예, 국어랑 행정법이랑 행정학을 보면은 돼요. 대신에 전공 과목 난이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지금 보면은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TO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석 합격을 하셨고, 요분도 이제 수석 합격을 하셨습니다. 지금 군무원 쪽에서는 군수직이라는 독특한 직렬이 있어요. 거기 직렬에서는 행정학도 이제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요분은 이제 24년도 군무원 9급인데 지금 보시면 지방직도 붙었고요. 국방부도 지금 붙었거든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여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이렇게 5가지 이제 조직에서 채용 공고를 다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시험을 보는 날짜하고 과목은 동일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건데, 보통은 육군에다가 이제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거는 여기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큰 조직이죠. 아마 어르신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공무원 시험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지방직 시험을 치르면서도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국방부에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한데, 이렇게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근무지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큰 건물에서 내가 근무를 하게 되고, 나랑 같이 근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 좀 장성이거나 아니면 대령급 이상이거나 군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한다면 근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군무원 7급에서도 이렇게 뭐 다양한 결과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학이 문제인 것은 결국 분량인 건데, 이 부분을 정복을 할 때, 많은 분량을 정복할 때 요령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든 그 커리큘럼 자체는 문제집과 이론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집이 있고 이렇게 이론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학을 정복하고자 할 때 문제집 위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론서 위주로 해야 되는 거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 행정학이 좀 수월하게 나올 때는 이 문제집 위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처럼 행정학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때는요, 문제집보다는 이론서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문제 자체가 일단 너무 많아요. 6천 개 정도 이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자세하게 정리 정도 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을 외워봐야 물론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선지들을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론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저의 그 노력을 이론서에 좀 쏟아부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페이지가
48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시중에 보통 이론서 자체가 볼륨이 굉장히 행정학은 높은 편이에요. 두꺼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00페이지에서 1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480페이지 정도로 잘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아까 같은 결과 데이터 다 만들어냈으니까 안심하시고 잘 공부하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집 위주로 너무 공부하지는 말자. 그러면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어요. 일단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둘 다 잘하는 거는 힘들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둘 다 양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론서는 이론 수업 들을 때 한 번만 보고 안 보고 문제집만 열심히 본다. 그거는 정리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한 3 정도의 비중으로 그리고 이론서를 한 7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결국에 무게 중심이 요쪽에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좀 중요했어요. 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서부터 쭉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커리큘럼 자체를. 자, 그럼 1, 2월 달에는 제가 3개의 그 컨텐츠를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천지문이라는 게 있고 예상 문제 풀이라는 게 있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걸 펼쳐서 보면은요.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이틀 이제 방문각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의 경우에는 예상 문제 풀이를 해요. 예상 문제. 여기서 예상 문제는 일단 포인트가 기출 문제를 조금 이제 바꿔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는 단원별로 진행이 돼요. 단원별. 여기서 단원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목차대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랜덤의 형식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단원별로 한번 1회독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예상 문제 컨텐츠를 이제 수강하시면 되는 것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동형 모고. 그럼 이 동형모고 클래스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20문항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정된 시간 내에 풀어보고 여기 방문각 수험생들과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대략 몇 등 정도 제가 지금 위치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고 요 동형모의고사도 저는 좀 쉽게 내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하니까 내가 좀 행정하기 낯선 분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본 분들은 참여해서 이제 풀어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목요일에 동형 모의고사 1회분을 푼 다음에 천지문이라는 수업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이렇게 2개의 컨텐츠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천지문은 뭐냐? OX 문제풀이에요. OX. 여기서 OX는 기출 OX가 되겠습니다. 기출 OX죠. 그러면 기출 OX를 1000개가 넘게 이제 넣어놨다고 해서 천지문이라고 하고요.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 쭉 듣고 그리고 나서 천지문 교재를 가지고 단원별로 기출 OX를 쭉 검토하는 시간이 목요일 클래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클래스에 들어오시더라도 여기 이제 천지문 수업을 통해서 내가 단원별로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천지문 수업을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출 OX를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1, 12월에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진행 중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7, 9급 기출문제를 쭉 한번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럼 요때는 기존의 기출문제죠. 뭐 인사혁신처중침의 기출문제를 쭉 풀어나가는데 대략 한 1100문제를 쭉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지선다로 구성된 문제지 않습니까? 4개의 선지 중에서 가장 답인 거를 찾는 이 컨텐츠하고 지금 OX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내가 선지를 한번 쭉 보고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컨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문 수업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얘는
짧은 시간 내에 행정학 전체를 쭉 돌려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지문 수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요약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시간 정도를 저한테 주게 되면은 넓은 행정학 범위 전체를 한번 쭉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동영 모의고사부터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목요일 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론 수업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론 수업의 경우에는 내가 1, 2월에 처음 행정학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올인원 수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제 내년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6월에 있는 지방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험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학 이론 수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을 진행할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재가 중요하죠. 교재가. 일단 교재를 구매하면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왼쪽에 있는 게 이론서고 오른쪽에 있는 게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기출 문제집은 확인 학습용이어서 제가 450개 정도의 기출 문제를 넣어두었고 난이도는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거는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구성을 해서 450개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론서가 돼요. 이론서. 이론서. 이 이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론서의 그 속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행정학이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구조도가 있고요. 이 구조도를 좀 설명하는 내용들을 밑에다가 넣어둔 레이아웃을 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제가 위에 있는 구조도를 가지고 쭉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나중에 이 이론서를 보고 복습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습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구조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교재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기 밑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잘 넣어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압축적인 구조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교재는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꼼꼼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인덱스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인덱스. 인덱스가 뭐냐면 제가 행정학이 워낙 이제 양이 두껍다 보니까 내가 학원에 이제 나가서 어느 정도 학습해야 될지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그 이제 인덱스를 표시를 해뒀어요. 30일치 분량으로 쭉 분할을 해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학원에 가서 뭐 2일차 분량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고 복습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데이별로 내가 체크를 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에 끝내는 최욱진 행정학이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부제가 되는 거예요. 교재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합격 수기들 중에서 뛰어난 좀 그 성적을 보였던 친구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수석으로 합격을 한다든가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7급을 붙는다든가 요 분들의 이제 요 분들이 합격을 하면은 제가 얘기를 좀 해봐요.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제 교재를 며칠 안에 한번 1회독 할 수 있었냐를 꼭 한번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주일에 제 교재를 한번 이렇게 통독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 정도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보통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내가 리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일치, 20일치, 30일치 이렇게 많이 되는 분량을 일주일 정도 본인이 수업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은 전체 통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떤 시험지가 나와도 내가 7급이든 9급이든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무난하게 푸는다. 우수한 점수로 이렇게 목표치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기출문제집은 기존에 있던 수험서들과 좀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문제가 있고 아래 이제 해설이 있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출문제집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집은 외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서를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만 문제집에는 자기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 데이터를 표시를 해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맞춤 문제가 있더라도 애매하게 맞췄다.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두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지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너무 외우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론서를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대신에 이 문제집을 한 번만 딱 보고 끝내기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풀어 나갈 때 나만의 데이터를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문제집을 다시 한번 훑어볼 때 체크한 것만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내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시간은 좀 아낄 수 있도록 표시만 해두면 된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습니다. 천지문은 OX 기출 문제집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교재를 딱 펼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이거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설은 제가 꼼꼼하게 다 해 두었는데요. 한 개의 선지도 빠지지 않고 저랑 30시간 동안 요거를 다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현상이 발생할 거냐면은 처음에 4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을 때는 이 선지들에 대해서 진하게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 문제집을 보게 되면은 그냥 선지만 뚝 있는 거니까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아, 시험에서 지금 포인트 자체가 이런 데다가 두는 거구나라는 그 포인트를 좀 진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요게 좀 힘든 수업이긴 해도 이거를 잘 끝내고 나면은 행정학 전체 기출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론서를 보는 힘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론서를 리딩할 때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거건 이런 느낌이 아니라 OX도 풀어봤고 기출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이론서를 리딩할 때 이런 포인트에서 이거 정답이 됐었어, 이런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갖춰진 상태에서 제 교재를 만약에 10일이면 10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 내에 쭉 리딩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어떤 시험이든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 저는 수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론 수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처음 듣고자 하는 분들은 올인원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내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뭐 행정학을 들어봤다 아니면 방문각에서 제 수업을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예상 문제집 수업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천지문 클래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질문 많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 2월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해서 6월 달에 지방직에 붙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제 경험상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시작을 해서 국가직 시험에 붙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이상적입니다. 오히려 공부가 너무 대충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요, 차근차근 이론 수업 진행하시고요. 나는 대신에 6월에 지방직은 가능하다라는 믿음은 세게 가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7월 달에 있는 군무원 시험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방직 시험에서 봤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지방직 가면 되는 거고, 결과가 안 좋았으면요, 어차피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7월에 시험이 있는 사람은 그 6월에서 7월에 있는 그 사이도 엄청 밀도 있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군무원에 설령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시험은 등록을 해서 보는 것이 수험생으로서의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질문 있는 분 질문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